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아이는 아직 없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에야 아빠와 간신히 화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매번 돈으로 무시하고 기어오르던 손아래 똥설을 혼쭐내 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야, 오늘 재수 씨 봤는데 완전 성격 장난 없더라. 진용이 걔는 가만 보면 기센 여자들만 만나고 다닌다니까? 어떻게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지 남편 머리를 때릴 수가 있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전에 나한테도 은근슬쩍 반말하고 맘먹으려 들었다고 말했잖아. 그때는 내가 말해도 안 믿더니 당신 이제는 좀 믿어져? 나야 그때는 재수 씨 성격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째 기운이 싸하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상견례 때 어떻게든 뜯어말렸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그래도 서방님이 온순한 사람이니 같이 지내다 보면 좀 유해지겠지. 그리고 서방님 돈 잘 버셔서 경제권도 서방님이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그러겠어? 그래야 할 텐데 진짜 걱정이다. 아, 당신도 그거 봤었지? 엄마 아빠한테 머리 때린 거, 목이 붙어서 잡아준 거라고 둘러댄 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데 기막히지 않아? 지 입으로 학창 시절 때 침 좀 뱉고 놀았었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앞으로 엮이지도 말고 선 넘는다 싶으면 괜히 봐주지 마. 그런 타입들 한번 봐주면 슬금슬금 선 넘으면서 정도 모르고 기어오르니까.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에서 식사 도중에 서방님과 티격태격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 앞에서 머리통까지 때리던 손아래 동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서방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순탄치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괴로운 것은 서방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1살 차이 나는 제게도 틱틱 반말을 해대고 선을 넘으려 했죠.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놀고 있는 중? 여자들끼리 뭉쳐서 술이나 한 잔? 아니, 나 집에 들릴 일 있어서 많이 바빠. 에이, 그래도 잠깐 시간은 뺄 수 있을 텐데. 결혼해서 경력 단절된 공통분모로다가 한번 얘기나 해보지. 아님, 뭐 공부 좀 하고 사회 경험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건가? 동서, 나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야. 그런데 전에도 그렇고 말할 때마다 슬쩍슬쩍 반말하는 거 좀 많이 불편하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원래 친한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하다 보니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을 편하게 하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 나름대로 바빠서 그래. 앞으로 부르고 싶은 일 있으면 이렇게 당일 약속 잡지 말고 미리 말을 해줘. 그래야 일정을 보고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안 그래? 오, 우리 형님, 진짜 기가 세시네. 저도 어디 가서 한가락하는 편인데, 어쩜 이렇게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하실까? 당연한 말 하는 건데 기세고 자시고 할 거 있나? 우리 서로 기본적인 것만 잘하자고. 네, 우리 형님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아차차, 그렇게 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시 바쁘다고 했었던 것은 단지 동서를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정해줬던 약혼남이 있었는데 이게 싫었던 제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아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이었던 아빠는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죠. 예, 오늘은 찾아오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빠 몸도 그렇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 너 방문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 보니까 화가 안 풀릴 것 같아. 그이랑 나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셔? 이미 결혼까지 한마당인데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하시려고 그러시냐 정말. 나도 속상하지만 어쩌겠니? 너나 네 아빠나 서로 고집투성이인걸. 그래도 너가 몇 번 접어주고 이렇게 찾아줘서 한시름 놓았었는데 또 이러니 나도 심란하다. 뭐, 나 갑자기 더 보기 싫어지신 이유라도 있고? 평소에는 싫은 척해도
오면 내심 좋아하시더니. 네 아빠 옛날 사람이라 사업은 남자가 꼭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니.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초조해져서 더 그러나 보다. 아빠도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이야. 나 대학이며 유학이며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다 보내놓으시더니. 사업은 남자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한다면서 반대하시는 게 참 납득이 안 간다. 네 아빠 속을 누가 알겠니? 하여튼 너는 오늘 찾아오지 마라. 아니, 당분간은 집 찾아오고 괜히 그럴 필요 없다. 괜히 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만 받지.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고 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손주나 볼 생각을 해. 네 아빠 그래도 애들 좋아하잖니. 너나 김서방이 애 가지면 그때는 뭐 반대고 뭐고 그 고집쟁이도 인정하겠지. 결혼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그 문제는 나랑 김서방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아빠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 저는 반대하는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회사도 집안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빠로부터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했던 상황인지라 상견례 때도 엄마만 참여를 했었고 덕분에 가족들은 아빠가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괜히 가족들이 부채감을 가질까 걱정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만도 버거운데 동서는 계속 저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형님,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 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이거 해도 괜찮은 거 맞나? 애를 가졌으면 임신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어쨌거나 임신한 거 축하해. 아니, 임신한 게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임신했다가 주름 자글자글해지고 노화오고 이런 거 질색인데.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잖아. 애 낳고 해도 관리 잘 받으면 크게 문제될 거 있겠어? 아니, 그래도 월급쟁이 형편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남의 얘기라고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네? 나는 말 편하게 한 적 없고 그런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거참, 말을 해도 더럽게 까칠하게 하시네. 솔직히 형님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 거 아시죠? 유학인가도 다녀왔다던데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잘난 척하는 타입 딱 질색이거든. 나도 동서랑 별로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 엮이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서로 주의하자. 저는 가족이라서 계속 엉겨붙고 싶은데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건 저는 저대로 행동할 거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마시죠? 기본만 하자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동서 은근히 사람 말 꼬아듣는 재주가 있다? 사람이 꼬아듣는 건지 누구 속이 꼬인 건지는 두고 볼 일이죠. 저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작 한 살 차이로 깔아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서는 저를 적대시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도 대놓고 제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점점 참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족들이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나자 나중엔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외모 지적이나 남편의 변변찮은 수입을 지적질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형님, 저 이번에 가방 샀는데 이뻐 보이는 것 같은지 한번 봐줘요. 사람들이 애 낳고도 어쩜 이렇게 안 늙었냐고 그러는데 괜한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형님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들려줘 보시는 게? 나야 뭐 동서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 동서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트집 잡고 싶은 사람이고. 오늘은 또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가방으로 운을 띄울까? 아, 한 살 차이인데 나랑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지? 그냥 내가 던져주는 거 그대로 좀 받기만 하면 될 텐데. 동서가 매번 나한테 던진다는 말이 반말 아니면 자기 자랑이잖아. 그것도 아니면 내 남편 월급이나 내 외모 지적질이고. 안 그래? 에이, 그것 말고 애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솔직히 애 가지고도 나중 생각 안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건 뭔 생각인가 싶어.
돈도 안 버는 애 엄마가 너무 막 써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공격할 줄 알았다. 저요. 형님이 그런 소리 할까봐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제가 가방 사고 관리 받는데 드는 비용들 다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 동서 취직했구나. 축하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나한테 하듯이 사람들한테 하지는 말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차별하고 막말하는 거 사람 가리면서 하거든? 또 반말한다. 동서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아이쿠, 죄송. 제가 아주 마음에 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더니 자꾸 존대랑 반말이 왔다 갔다 하네? 동서가 본색까지 숨겨가면서 들어간 회사가 어딜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물어봤더니 의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재수 씨 속도 예전처럼 마냥 편하진 않을 거야. 왜? 세상이 지 안방 마냥 편해 보이는 사람이 동서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진용이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렸다더라. 얼마 전에 나한테 술 마시고 털어놓더라고. 세상에? 그 바른 생활 서방님이 어쩌다 횡령을 해? 왜겠어? 감당 안 되는 재수 씨 소비 때문이겠지. 하여튼 소송당해서 감옥 들어갈 뻔한 거 간신히 합의하고 지금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난리도 아니래. 서방님이 딱하긴 한데 동서가 더 황당하네. 그럼 지금 횡령한 돈 때문에 합의금 물어주고 집도 팔아버린 마당인데도 돈 써대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는 서방님 벌이 여전히 괜찮은 척 사치 부리면서? 재수 씨야 뭐 포기했고 진용이 이것도 문제야. 지가 지 무덤을 왜 파냐고. 동서 성격 당신도 알잖아. 서방님이 오죽 시달렸겠어?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욕 한마디 못하는 성격에 동서 성격 감당이나 됐겠냐고. 그건 그런데 하여튼 당신 이 일은 절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재수 씨도 회사 취직해서 빚 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같던데? 무슨 회사인지 혹시 들은 얘기는 없고?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 단순 사무보조로 취직한 거라는데 복지며 수당은 괜찮은 편이다. 정도? 동서에 대해서 굳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신경을 끄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동서가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빠가 절 불러서 회사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격리로 일에 매진 중인 동서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 회사에 네 동서가 다닌다고 세상 참 좁다 싶구나. 그럼 네 아빠한테 말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할까?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아는 사이라고 괜히 친하게 대하고 그러면 직원분들 사기 떨어지겠다. 너 말하는 거 보면 회사 물려받아도 크게 걱정은 없겠구나. 나야 생각은 있다만 아빠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나 오랜만에 보고 아는 척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 아빠가 너 오늘 회사로 부르고 별 말씀은 없으시디? 그냥 뭐 밥은 먹고 다니냐. 회사 잘리고 나서 요즘 뭐 하냐 그런 거 물어봤지. 그래서 넌 뭐라고 했고 아빠 나름대로 좋아하시던데. 아빠 듣기 좋자고 말 지어낼 게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고 가끔씩 영어 공부한다. 정도지. 유학 갔다 온 지 한참 됐고 사람이랑 말할 일 없어서인지 까먹을 판이라. 그래, 이 양반 고민하더니 결국 너한테 말 안 꺼냈나 보구나. 나도 괜히 의문 떨지 않고 그냥 말을 하마. 네 아빠 말이다. 너한테 회사 물려주기로 마음 먹으셨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빤 전혀 그런 기색 없던데? 아빠도 몇 번 죽다 살아나게 되니까 심경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너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아주 평온해지지 않았니? 얼굴색 좀 좋아지긴 했더라. 살도 좀 붓고. 그래서 내가 회사 사장이 된다는 게 진짜야? 나 일 그만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어차피 일 오래 쉬었다고 해도 그간 공부하고 배운 게 있잖니. 회사 일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했고 직원들이랑도 잘 교류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이제 와서 피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이번에는 아빠 고집 절대 못 꺾을 거다. 아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은퇴시켜드려야지. 한번 생각은 해볼게. 남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결과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 회사가 돌아가는 것부터 바뀐 업무의 방식이며 업계 동향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밑에서부터 일했던 경험이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였죠.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배우면서도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등 정신이 없는 중에도 동서는 질리지도 않고 저의 성질을 긁어댔는데요. 형님, 오늘 봤는데 이제 나이 30대인데 눈가가 너무 자글자글한 거 아니에요? 바쁘더라도 저처럼 관리 좀 받고 그러세요. 왜 또 시비야? 이제 취직했으면 한창 회사 일 배우느라 바쁠 때 아닌가? 아, 진짜 사람 참 힘들게 또 하시네. 남의 회사 생활은 뭔 참견이실까?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깔도 아주 더러우시네. 이제는 아주 막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아, 맞다. 형님 관리받고 그럴 돈 없지?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사람 속을 긁었나 보네. 미안. 돈이야 많지. 누구처럼 펑펑 써대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러시구나. 돈이 아주 많으시구나. 아주 말싸움 한번 이겨먹으려고 초딩도 아니고 발악을 하네. 적어도 월급쟁이인 2년보다야 많지. 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나니까. 네? 지금 회사 사장이 뭐가 어쨌다고요? 오늘 날 또 이렇게 웃겨주네. 푸앗. 긴 말 안 할게. 회사 홈페이지 오늘 중으로 갱신될 테니까 확인해봐. 하, 웃기시네. 이따가 망신당할 준비나 하세요. 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형님. 저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빠가 회사 사장이라 물려받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둬. 형님, 그럼 우리 사이는 괜찮은 거 맞죠? 동서 설마 내가 사장 됐다고 이러는 거야? 잘린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왜 이래? 아니요. 사실 그이가 요즘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이 와중에 저까지 잘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형님.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용서를 하고 그러겠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쓰고 없으면 자르고 그런 거지. 근데 격리면 돈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동서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공 하나 누락해도 큰일 나는 일인데 동서 나한테 평소 반말하는 거 보면 뭐 빼먹는 게 아주 습관인 사람 같아서 걱정이야. 형님,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나 가족이라고 더 챙겨주고 원한 있다고 더 막대하는 그런 사람 아냐. 앞으로 잘하는지 아닌지 지켜볼 테니까 회사 일 잘하라고. 네, 형님. 저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형님이 지지라면 짓기까지 할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소비도 형편에 맞게 하고. 내가 서방님이랑 애봐서 당장은 참는데 앞으로도 실망하는 꼴 보이면 바로 탈락이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란 걸 알게 된 동서는 가족 때문인지 성질을 죽이고 제 눈치를 보는 등 눈에 띄게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이 모든 게 아빠와 화해한 덕분인 걸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척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알 것 같네요. 언젠가 동서가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돌아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의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일하다가 현재는 태교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좋은 시댁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남 부러울 것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했는데 벌써 5년 차네요. 솔직히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부럽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결혼 후의 삶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친정엄마가 있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사연을 여러 개 듣다 보니 시댁 식구와 관련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댁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건을 겪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갈등의 주 원인은 손윗동서, 즉 제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건 물론이거니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온갖 멸시를 받았거든요. 이중적인 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조금 전에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야. 대기를 얼마나 했던지. 고생했어. 우리 여보 병원에서는 뭐래? 김 교수님이 잘해주셨어? 응, 어머님이랑 당신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지. 수술 자국도 깨끗하고 완치됐대. 6개월에 한 번씩만 컨디션 체크만 하러 오래. 우와, 잘됐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솔직히 걱정했거든. 그래도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어머니 시간 되시려나 모르겠네. 아, 엄마, 오늘 임원회의 있으시다고 했다. 아, 그래? 아까 미정이한테 연락 왔었는데 그냥 점심 같이 먹자고 해야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동서, 지금 집 아니야? 형님, 안녕하세요. 저 병원 다녀왔다가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본가에 들렀다가 동서 없길래 집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깥 활동도 하네? 네? 저 오늘 병원 검진이어서요. 아, 그때 갑상선 그거? 다 나았대? 네, 상태 매우 좋고요. 완치 판정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이번 제사부터는 동서가 어머님 대신에 해. 그리고 이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김 여사님이랑 같이 해야죠. 어머, 왜 김 여사님이랑 해? 우리 집안 제사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아, 제가 말실수했나 봐요. 물론 제가 해야죠. 어머님이 그동안 저 많이 봐주셨는데. 그나저나 다이어트 클럽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동서가 몇 년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살이 앵간히 쪘어야지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안 해? 네?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찐 건 맞지만. 갑상선 치료받으면서 약 부작용인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체중 조절 좀 하려 했어요. 남들이 보면 관리 안 한다고 욕해. 내가 아는데 소개해줘. 아,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알아보고 다닐게요. 필요하면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사 다다음 주니까 다음 주쯤에 알아서 다 해놔. 맨날 내가 했잖아. 네네. 알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는 작작 먹어. 그거 다 배로 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유독 몸살이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길래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 수술하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와 여러 약을 복용하니 아무래도 면역력도 오락가락하고 체질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날씬하다는 소리 제법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불더니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어버렸죠. 시어머니나 남편, 주변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고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형님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저를 언제 갈굴지 눈치를 봤달까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손윗동서 역할을 했다면 이따금씩 저렇게 제 염장을 질러놓곤 했죠. 사실 형님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있지만 형님 입장에선 저희 시어머니, 남편, 제가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셨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아들,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운영하고 계세요. 나름 규모가 큰 기업이라 이름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사이가 좋아요.
형님은 승무원 출신으로 아주버님과 선을 보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사치 부리기 좋아하는 된장녀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형님은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 괴롭힘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난번에 소개해준다고 할 때 봤지 그랬어. 어찌 2달 만에 봤는데 살이 더 쪘어? 아, 형님,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약도 완전히 끊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래? 운동은 뭐 다니는 거야? 갑자기 격한 운동은 못해서 필라테스 좀 해보려고요. 집에서도 틈틈이 홈 트레이닝 해볼까 해요. 그이가 도와준다고도 했고요. 뭐? 필라테스? 아니, 그럼 동서 레깅스 같은 건 어디서 사야 해? 따로 주문 제작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동서 몸에 맞는 게 있긴 해? 한 3X 라지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빅 사이즈 찾아봐야겠죠? 제 몸이 이런데 별 수 있나요? 뭐? 빅 사이즈? 동서도 어지간히 넉살 좋다. 아니, 자존심도 안 상하나? 식단 조절한다면서 샐러드 먹는데 양푼에다 먹고 그런 거 아니지? 형님, 적당히 해주세요. 농담이 좀 지나치신데요? 어머, 기분 나빴구나. 그런데 뭐 어쩌겠어. 사실이 그런데 필라테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날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셔서 좋겠어요. 저도 부지런히 운동해서 날씬해져 볼게요. 한참 운동해야겠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봐. 그런 의미로 내가 집으로 디톡스 주스 보내줄게. 이거 유명한 데서 만드는 거라 도움될 거야. 또 맛있다고 하마처럼 다 먹어버리지 말고. 형님은 틈만 나면 저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놓고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임원진들 부부 동반 모임을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면 사람들 보는 눈 좀 생각하라며 제 생각해 준답시고 대놓고 물 먹인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고 살았거든요. 형님은 제가 집에서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한량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통번역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속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업무가 많다 보니 문서나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검토해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사정상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완치 판정 후 본격적으로 출근도 시작했습니다. 새 아가, 지금 사무실에 있니? 네, 어머니, 밀린 일이 있어서 아직 사무실이에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퇴근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왕 도와드리는 거 확실히 하려고요.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엄마, 이 사람 좀 말려줘요. 아주 의욕이 장난 아니야. 아가, 완치 판정받았다고 해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적당히 사려가면서 하렴. 응? 그나저나 저녁은 먹은 거야? 조금 전에 규혁 씨랑 먹고 다시 들어왔어요. 규혁이, 너는 내 처 굶기는 일 없도록 해. 안 그래도 요즘 관리한다면서 적게 먹고 그러는 모양인데. 몸보신도 시키고. 아유, 엄마도 참. 내 와이프인데 내가 알아서 잘 챙겨요.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봬요. 네 어머니, 이이가 절 얼마나 챙겨주는데요. 회사에서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금방 마무리되니까 집에 가서 봬요. 그래, 고생하렴. 동서, 지난주부터 회사 출근한다면서? 네, 어머님이 출근하라셔서요. 재택근무로 도와드리다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 새끼였구나. 무슨 꿍꿍이야? 네? 꿍꿍이라뇨? 아니, 그렇잖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봐. 어머님이 회사 운영하셔서 그 백 믿고 설치려나 본데 어차피 이 회사 우리 남편이 물려받을 거거든? 형님, 설치단요. 저 그런 거에 욕심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동서 지금 하는 꼬락서니 봐봐. 그게 대놓고 욕심내는 거지. 회사에 발들여서 서방님한테 뭐라도 좀 유리하게 굴러가게 하려고 머리 쓰는 거잖아. 꼴에 외국어 좀 한다고 설쳐대기는.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요? 뭐가 심해. 이게 사실인데?
동서도 이제는 조금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님, 서방님 뒤에 숨어서 알랑방귀 끼지 말고.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야근 중인데 내일 시간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참나,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동서 내가 지켜볼 거야. 이 회사 손끝 하나 건드렸다가는 가만 안 둬. 단돈 10원이라도 물려받을 일은 없을 거야. 제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본부장 직책을, 아주버님은 전무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제법 있으시기도 하고 어느새 후계 문제로 임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애초에 돈 욕심도 없고 제가 아팠던 뒤로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여서 욕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회사에 다니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 남편이 능력을 인정받던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받아내는 건 물론 여러 사업 계약까지 성공시키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은 직책에 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랫사람 부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한테 뭔가 위기감이 생기니 더욱더 발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저희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린 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하셨고 두 형제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일임할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면회금지라 가보지도 못하고 혼자 적적하셔서 어떡해요? 요즘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잖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았는데 이참에 일 관두라는 신의 뜻인가 보다. 그나저나 너는 몸 상태 어떻니? 저야 괜찮죠. 운동 시작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 몸이나 챙기세요. 면회 풀리면 찾아뵐게요. 자주 연락드리고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큰애한테서 연락 없었니? 네, 딱히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사실 얼마 전에 날 찾아왔더구나.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연히 수혁이한테 회사 넘겨줘야 하는 거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다 막히더구나. 솔직히 어머님, 저희는 회사 물려받을 욕심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의 뜻인데 어떡하니? 누구든 회사를 잘 이끌어갈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좀 낫구나. 어찌마 마음이 복잡하던지. 그래도 큰애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참 다행이다 싶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래도 아니면 서로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그래, 알겠다. 괜한 시간 뺏었네. 어서 쉬렴. 네, 들어가세요. 결국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과 남편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나름의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회사의 뜻이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엔 누가 될 수 없다며 마음을 다 잡더군요. 남편과 저는 평소와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하던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희 부부의 뒤를 쫓는다거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난 문자, 장난 전화, 스팸 이메일 테러 등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겼고요. 그러다 제가 혼자 야근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해서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던 탓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량에 치였던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혹시 몰라 아주버님 부부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과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사고의 범인이 붙잡힘과 동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배후가 밝혀졌거든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형님이 저를 식사 초대하시더라고요. 의중을 한번 떠보고자 초대에 응했고 별일 없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깜빡한 게 있었다며 형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동서, 집에는 잘 들어갔어? 내가 깜빡하고 못 준 게 있어서. 네? 뭔데요? 아니, 아까 갈비찜 잘 먹길래 그거 더 챙겨줄 걸 그랬네. 근데 동서는 없이 살아서 그런가? 밥을 무슨 3일 굶은 똥개 새끼 마냥 먹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웃기잖아. 그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니까 살이 디룩디룩 찌는 거야. 아니,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냐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줘? 웃긴다. 선수끼리 모른 척 하지 말지. 나 솔직히 경영권 때문에 동서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일부러 식사 초대한 거거든.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처먹더라. 처먹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처먹는 걸 보고 처먹는다고 하지. 그럼 곱상하게, 우아하게 먹는다고 그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야. 음식 욕심도 많은데 회사라고 욕심 안 부리겠어? 하, 욕심은 형님이 부리시는 거고요. 그깟 회사 형님이 가지시던지 볶아 드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역시 동서다. 또 먹는 거랑 연관짓네? 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개밥도 먹어볼래? 여기 개밥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 고급 사료야. 아이고, 그 귀한 걸 저한테 주시다니 감사히 잘 먹을게요. 반응이 왜 이래? 저기요, 형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재산에 욕심 없고 회사도 물려받을 욕심 없고요. 그건 그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무슨 뜻이야? 알아듣게 말해.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이냐고. 형님, 지난번 제 뺑소니 사고 사주하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유언비어 퍼뜨리시고 저번에 집에 도둑도 들어서 귀중품 다 털어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범인 잡았는데 배우자로 형님 이름을 말하던데요.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어떻게 가족인 나보다 그딴 놈들 말을 믿어? 그딴 놈들이 누군데요? 아,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구나. 아무튼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가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형님 벌 받으세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대들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형님이 자꾸 갈구면 없던 욕심도 생겨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곧 경찰들 갈 거예요.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고 저랑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주동자로 밝혀진 손윗동서는 결국 3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의 공금 횡령 정확도 포착하고 온갖 갑질을 난무했더라고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대신 말단사원 신분으로 강등되면서 저 땅끝 전라도 고창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저희 회사 소속 작은 공장이 있거든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다이어트도 했고 몸 사이즈도 점점 줄고 몸이 건강해진 탓인지 때마침 아기 천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는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아마도 내년 봄에는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은 구치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이고 아주버님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베풀고 더 나누면서 살아가려고요.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부모가 될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형님이 출소해도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버님과 이혼했거든요. 혹여나 연락 와서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소금 뿌려가며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 하나를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보낸 30대 주부입니다.
제게 하나 있는 나이 어린 시누이는 남편의 집안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 수준으로 성격이 좋지 못하고 거짓말이며 짜증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만 보면 발악하다시피 막말을 퍼붓던 시누이. 그 성격 좋지 못한 여자의 콧대를 제대로 눌러줬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겁부터 주면서 운을 띄워. 요즘 오토바이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설마 그거 몰래 샀다는 얘기 아니지? 그것만 아니면 어지간한 건 별 문제 아닐 것 같은데. 내 동생 미정이 알지? 걔가 남편이랑 외국에 갔었잖아. 그런데 사별하게 된 바람에 혼자가 되고 우울증도 생겨버렸다네. 엄마 아빠 쪽에는 형이 같이 살고 있어서 지금 집도 좁은 상황이라서 같이 데리고 있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고. 설마 우리 집에 같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 같은 거 아니겠지? 나 무조건 반대야. 멀쩡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상황인데. 아가씨랑? 당신이 신혼 때부터 걔랑 좀 많이 안 좋았던 거 나도 알고는 있어. 그래도 걔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외국 살다 와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 나도 어지간하면 그러고 싶은데 그 성질머리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멋 모를 때야 나도 참았지만 이제 애들도 있는 나이인데 집에서 또 패약질 부리면 화날 게 틀림없고 은근슬쩍 반말하는 것도 진짜 거슬려 죽겠다고. 그럼 일단 당신이 한번 얘기나 해봐. 나도 당신 의견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니까. 거절해도 되니까 그 정도만 좀 부탁할게. 알겠어. 그럼 일단 차단해 놓은 거 풀어야겠다. 착하고 다정다감하신 시부모님들과 아주버님, 남편과는 달리 돌연변이나 다름없이 성질 더러운 종자가 바로 시누이였는데요. 명절이며 가족 행사며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고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는 꼴을 보여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는 아주 절 원수마냥 대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강사로 일하던 외국인과 사고를 치는 바람에 외국에 가게 됐을 때는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언니, 제 얘기랑 사정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사는 동안 저도 성질 죽이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지낼게요. 월세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아가씨랑 지내면 저희야 북적거리고 좋죠. 애들 교육에도 외국 살다 오신 분이 도움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언니, 이제 저 예전의 박미정 아니에요. 대충 뭐 걱정하시는지도 알겠고 눈치도 나름 빠삭해졌거든요. 애들 교육에 지장 없게끔 막말이나 욕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제가 그걸 걱정한 게 아니긴 한데 신경 써주시면 좋죠. 솔직히 새 언니가 초반에 저 지적해주고 잘못한 거 따끔하게 혼내줬었던 거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많이 고마운 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갈등 생기는 것도 귀찮다고 방치해둘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혼내주신 거잖아요. 외국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없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야 뭐 아가씨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점 말했었던 거기는 하죠. 아가씨한테 아쉬운 마음에 저도 표현이 까칠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과거의 캐캐묵은 원한 같은 건 이제 없는 거라 생각할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새언니. 사실 시누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기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기분이 괜찮을 때는 세상 다 뉘우치고 달라진 사람처럼 굴다가 기분이 나쁘면 폭발을 해서 주변에 히스테리를 부려댔죠. 본인은 성숙해졌다느니 반성했다느니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언제고 또 보일 거라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런 모습을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제가 청바지랑 따로 빼둔 건 흰 티 물들까봐 그런 거잖아요. 흰 옷인데 이거 완전 시퍼렇게 물든 거 어쩔 거예요? 옷을 망쳤다니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가씨, 그렇잖아도 빨래며 설거지며 식구 하나 늘어서 바쁜 상황인데 저는 그냥 관성적으로 할 정신밖에 없어서요. 저 남편 사별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제 심정은 지옥불에 구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고작 사과 한마디가 힘들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고작 사과 한마디가 아니라 같이 살면서 서로 배려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의사소통 열심히 하기로 하겠다는 말에도 동의하셨고요. 청바지 건은 제가 죄송하게 됐는데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일이 계속 터지니까 저도 힘드네요. 뭐 또 치약 중간부터 짠 거며 거울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뭐 그런 거 참아줬다고 말하시려는 거 맞죠? 아니 사람이 무슨 강박증도 아니고 깔끔을 왜 그런 것에만 떨어대시냐고요. 꼼꼼한 척은 다 하면서 세탁기에 청바지랑 흰 티 같이 돌리지 말라는 상식은 모르시고. 그럼 지금 아가씨는 잘못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새언니, 솔직히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저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아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그 생각해요. 누가 나 좀 시비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시비 걸린 김에 싸우고 머리채 죄다 뜯어서 신나게 분풀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아니,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니까 제 성격 건들지 마세요, 자꾸. 제 분풀이 대상 되고 싶지 않으시면 알아서 몸살이시라고. 알겠어요? 같이 살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신우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신우이를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기 위해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가 한 말과 행동들을 죄다 전달했죠.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면서도 많이 심란해하더군요. 미안. 당신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서. 걔 근데 지금 우울증이 엄청 심해서 거의 인간 혐오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막 대하는 걸 가만히 둬? 애초에 데려오자고 했던 게 당신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 좀 내봐. 걔 근데 앞으로는 당신한테 스트레스 크게는 주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지켜보고 당신이 정 힘들면 말해줘. 부탁할게.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데? 당신 말만 듣고 그러겠다고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나도 자세한 사정은 못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도 알아볼 겸 영어 공부도 할 겸 많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자리 소개시켜줄 친구들이며 지인들 요즘 만나러 돌아다닐 계획이라던데. 진짜긴 하고? 그 성격에 그렇게 친구며 지인이 많을 것 같진 않다만. 그거야 모르겠다만 하여간에 집에 얼마 안 붙어 있을 건 맞아. 차라리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랑 조금씩 합쳐서 아가씨 월세 비용이라도 장만해드리는 건 어떨까? 정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하면서 좀만 더 지내보자. 의사분이 걔 우울증 심하다고 혼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했었대잖아. 자칫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일지도 모르지. 당신이나 나나 시부모님이나 막말로 같이 정신과 가서 들은 얘기 아니잖아. 그냥 아가씨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니까 그러려니 납득한 거지. 미안. 당신한테 내가 늘 스트레스만 주네. 됐어. 미안할 일도 아니고 애들이나 나한테는 당신 잘하잖아. 아가씨가 문제인데 왜 당신이 사과하고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전생에 진짜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배려심 많고 착한 마누라를 다 만나고 참 내 눈에는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남편의 부탁도 있고 신우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여 저는 당분간은 더 참고 지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남편이 말한 것처럼 신우이는 외출이 잦아지게 되었고 자연히 싸울 일도 조금씩은 줄어들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애들한테 제발 이상한 사상 좀 주입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은 다 쓰레기라느니 인생은 혼자 사는 거며 좀만 수틀리면 부부도 갈라지게 된다느니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요? 애들이 쓴 일기 보고 저 기겁했었던 거 알아요? 새언니는 애들 일기 훔쳐보나 봐요. 그런 주제에 지금 애들 교육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맞죠? 애들이 숙제 검사 맞는다고 해서 잠깐 봐주다가 알게 된 것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건데요? 조용히 잘 지내보자고 하더니 왜 애들 교육까지 참견을 하시냐고요.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만만해 보이시나. 어차피 애들도 자라면 다 알게 될 내용 미리 교육한 게 뭐 그렇게 죄라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은근 반말하면서 사람 성질 긁는 것도 앞으로는 자제해주세요. 저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참아요. 알겠어요? 외국물 먹었더니 한국어가 좀 헷갈려서 그래.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오케이? 신우이는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집에 안 붙어 있다 뿐이지 나날이 히스테릭해지고 막 나가는 모습이 보이자 어쩌면 신우이의 외출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인 사람은 외출도 힘들어하고 취직을 할 의지도 없다는데 어쩌면 거짓 핑계를 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기도 했고요. 저는 고민하다 신우이를 그때부터 줄곧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걸 알 수 있었죠. 여보, 아가씨 취직자리 구하면서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긴 한데 왜? 또 뭐길래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걔 혹시 큰 사고라도 쳤어? 내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가씨 몰래 따라다녀 봤거든? 그런데 우울증 있다면서 정신과는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러 가지도 않고 영어 학원만 주구장창 파고 다니잖아. 영어 공부에 더 몰두하기로 했나 보지. 그게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학원들을 돌아보고 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처음엔 나도 그냥 제대로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 선택하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 학원이라는 영어 학원은 다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걔 원래 까칠해서 쇼핑할 때며 옷 살 때며 더럽게 따지는 거 많잖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거 없지 않나? 이건 내가 정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쩌면 아가씨 사별하신 거 아닌 거 아닐까? 엥? 사별을 한 게 아니라니? 울 탐정 마누라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러지. 우리 애들한테 부부도 갈라서니 인간은 혼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잖아.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별한 상황인데 왜 인간 혐오가 그렇게 심하냐는 거야. 그러고 보면 매부가 죽었다고 해놓고 정작 장례식 치를 때는 얘기도 안 하긴 했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말로 사별했다는 거 전해 들은 것뿐이고. 내 말이. 그리고 심해부 영어 강사였었던 것도 기억하지? 분명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일단 당신은 계속 미정이 뒤캐보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만약 이 기집애 거짓말한 거면 진짜 가만 안 둘 사람 한둘이 아니긴 한데 아예 발뺌도 못하게 확실하게 잡아버리자. 그래. 아가씨 우울증이라고 해서 시부모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 그것 때문에 어머님은 아예 일주일간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면서 알아놓으시기도 했고. 만약에 우리한테 했던 말들 죄다 거짓말이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남편과의 의견 일치로 신우이의 뒤를 캐는 일에 박차를 가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대어를 낚아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어 학원에서 들어간 신우이가 평소와 달리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슬쩍 학원 쪽으로 가보니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학원의 입구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는 신우이로 어떤 외국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을 뱉어내는 외국인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었던 신우이의 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저는 미정 씨를 신우이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갑작스럽겠지만 학원에 문의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미정 씨 문제로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어서요. 그 여자 미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안 그래도 남편 사별했다고 가족들한테도 거짓말했었던 것 때문에 저도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임신 안 하고 애 가졌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인 거 알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하고 히스테릭 부려서 무서워하며 한국 왔습니다. 미정, 감옥 가야 하는 여자입니다. 감옥 가는 건 물이라도 집에서 쫓아낼 수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 엿먹이는 거 대환영입니다. 앞으로 또 연락 주십시오. 영어 강사이자 아가씨의 심해부였던 사람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고 나니 그간의 행적들이 모조리 이해가 됐죠.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결혼식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히스테리로 점철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전하고 이걸 어떻게 요절내야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진짜 새언니 덕분에 내가 미칠 것 같네요. 속옷은 손빨래 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망가지면 네가 물어줄 거야?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은근슬쩍 반말 섞어 쓰지 말라고. 그거 진짜 짜증나는 거 알지? 그럼 새 언니도 반말 쓰든가. 어차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존대니 반말이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들이 너 벼르고 있는 건 알지? 벼르면 뭐 어떡할 건데? 우울증 걸린 거 쫓아내기라도 할 거야? 이러는 거 정서적 학대 행위인 거는 알고 있지? 그거 완전 쓰레기 같은 짓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성질머리가 이 모양이니까 심해부가 바람을 피지.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뭔 개소리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사별했다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우울증이다. 영어 공부다 취직이다. 대체 너 하나라도 진짜인 게 뭐니? 인간 혐오 말고는 다 거짓말이지? 새언니, 설마 가족들한테 말할 건 아니죠? 그랬다간 정말 충격이 크실 텐데. 쓰레기 치우다가 묻을 냄새 겁난다고 방치하리? 너 같은 건 그냥 아주 바가지반에서 아예 내쫓아야 해. 가족들이 얼마나 널 걱정하고 챙겨줬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앞으로는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안 할 거고 집안일도 도울게요. 속옷은 손빨래 제가 할 테니까요. 네? 데이비드랑 제발 재결합할 때까지만 좀 눈 감아주세요. 꺼져. 이 정신 나간 년아. 새언니, 제발요. 전 가족들이며 일가 친척에게 아가씨가 저지른 짓거리들을 죄다 까발렸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평소 온순하던 아버님조차도 이 미친 딸의 머리를 죄다 밀던지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셨죠. 시누이는 잘못했다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었지만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전 남편이었던 영어 강사 데이비드를 스토킹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했으니 가족들은 아예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골칫 덩어리인 시누이와 앞으로 또 맺어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는 사람이라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 때문에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울분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니 아직도 꿈 같아.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야. 어머님은 나 어떻게 생각하셔? 왠지 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 우리 엄마는 내가 선택한 여자면 다 좋아하지. 근데 자꾸만 우리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아빠에 대해서만 계속 물으셨거든.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부모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자기야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니까 분명 우리 엄마도 나중에는 자기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그때 그랬잖아. 자기 아버님이 구멍가게 운영하신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 말씀드렸더니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긴 했거든. 내가 언제 우리 아빠가 구멍가게를 한다고 했어? 에이, 왜 그래?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아주 작은 사업 하신다고. 그게 뭐겠어, 구멍가게지. 나한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깐. 날 그렇게 이해해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너무 내 말을 왜곡해서 듣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면 왜 숨기겠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겠지. 그런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자기 나이에 명품백 하나 없을까 생각하면 참 짠해. 20대가 무슨 명품백이 필요해? 나는 설령 우리 아빠가 부자더라도 그런 거 가질 생각 없어.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않아도 돼. 가난한 게 자기 잘못도 아니니까. 자기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신 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
사실 우리 엄마가 능력이 너무 좋은 거지. 노후 준비가 아주 탄탄하잖아. 아, 그래?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따박따박 나오고 지금도 맨날 친구분들이랑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다니시잖아.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인생이 부럽다니까. 저희 아빠는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기는 했지만 저는 아빠의 능력과 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명품을 들고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저희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걸 구멍가게 사장으로 오해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오해를 바로잡아줘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딸은 무슨 일인데 그래? 남자친구가 힘들게 하니? 그런 건 아닌데요. 실은 남자친구가 저와 아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빠 직업을 묻길래 작은 사업을 한다고만 대답했는데 그걸 구멍가게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자꾸만 저보고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정해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니?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전달했대요. 어쩐지 저랑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집 노후 준비에 대해서 꽤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잘 됐구나. 일단 냅둬보렴.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빠가 괜히 자존심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구나. 아,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돼요. 제가 결혼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할 때 더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사람은 말이야. 상대방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본심을 숨기고 잘해주는 법이란다. 그런데 상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법이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은 그냥 이대로 두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제가 결혼하면 사위한테 아빠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던 말씀이요? 그래, 네가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네 재능이 예체능 쪽이다 보니 아빠도 어쩔 수 없었지. 그렇지만 너와 결혼할 남자친구가 똘똘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 친구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 현우 씨도 언젠가는 자기 사업체를 이끌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아빠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알게 된다면 분명히 물려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꾸나. 저는 아빠가 매우 현명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노골적인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아가, 이제 슬슬 예단 비용을 의논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저는 그 부분은 현우 씨랑 다 상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나랑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수를 하고 집 구하는 비용에 일부 보태기로 해서요. 예단은 하지 않기로 현우 씨랑 얘기가 되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너네 집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말이야. 예단까지 못 받으면 너무 기울어진 결혼 아니겠니? 내가 뭘 보고 너를 이뻐하겠냔 말이야. 노후 준비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그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우리 현우한테 그렇게 여러 번 일렀는데 적어도 친정집에 돈 들어갈 일은 없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기껏 데려온 게 구멍가게집 딸내미라니. 어휴, 속 터져라. 우리 현우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니네 아빠 노후 준비할 생각이라면 당장 꿈 깨라. 저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손 벌리실 분도 아니고요. 그건 모르는 거야. 지금이야 어떻게든 경제활동 하시니까 먹고 살겠지만 더 나이 먹고 몸 아프면
누구한테 의지하겠니? 하나뿐인 외동딸인 너한테 그 짐이 돌아갈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열불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분명히 예단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어머님 말씀이 달라지신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겠어. 자기는 어머님 말씀이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 편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예의범절 중시하는 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고개 숙이고 따라. 그게 자기가 행복한 길이야. 뭐라고?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내내 하면서 따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앞뒤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 자기한테 예단해오라고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건데. 왜 엄마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발이야?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지. 잘 곱씹어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빠랑 엄마 이혼하신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 그럴걸.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어. 확실하지? 나중에 또 이걸로 말 나오면 나 이제는 안 참아. 자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결혼 전 우울증 왔다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처럼 결혼 전에 쌈딱되는 사람은 처음 봤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은 건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선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보고 준비해 오너라. 아주 중요한 거란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선 병원에 가서 너랑 네 아버지 건강진단서를 끊어오너라. 제일 비싸고 검사 항목 많은 걸로. 알겠지? 왜죠? 니네 집안 건강 상태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이 결혼 찬성할 수 없다.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암 같은 거라도 걸려서 우리 현우 지갑에서 돈 새어나가는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니까. 그리고 은행 가서 너랑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체 계좌 잔액 증명서 뽑아오너라. 그게 왜 필요하세요? 니네 집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으니 하는 말이지. 혹시나 빚이라도 있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서 내가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안 되겠어. 아예 재정 보증인 서류도 받아오는 게 좋겠구나. 뭐라고요? 저 도대체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혹시나 너나 네 아버지한테 빚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재정 보증인을 마련해 두자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그래, 공인 인증서도 내놔라. 내가 아예 너네 집안 재정 상황을 싹 한번 점검해야겠어.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는 어머님의 이러한 요구에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남자친구의 반응은 다르더군요. 자기야, 이 대화를 좀 봐.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면 그게 맞는 거겠지.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무조건 어머님 말씀만 맞다고 할 게 아니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나보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도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잖아. 어머님 말씀이라고 덮어놓고 따르지 말고.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좀 하라는 거야. 일단 알겠어. 저는 남자친구가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은 저의 기대를 처참히 깨부셔 주더군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보고 내 말을 거역하라고 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없겠구나. 뭐라고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숨긴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희 부모님 이혼 문제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라는 둥, 엄마 말을 거역하라는 둥 아주 헛소리를 짓거렸다면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눈빛부터가 쎄하더라니.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져라. 아, 이제야 알겠네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싫다는 건 핑계고,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싫으셨죠? 저희 아빠가 구멍가게 사장이란 걸 안 그 순간부터요. 그래,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집에 돈도 없어. 예단도 안 해. 건강진단서랑 이것저것 서류 좀 떼오랬더니 그것도 하기 싫다고 해. 우리 현우가 너랑 결혼해서 얻는 이득이 뭐냔 말이야. 어머님은 결혼이 이해득 실 따지는 장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단 한 푼의 이득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신 건가요? 그래, 우리 현우 불쌍해서 그런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지 같은 집안 만나서 호구처럼 단물만 빨릴까봐 걱정돼서 살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저런 댁 아들이 회사 물려받을 뻔했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아버지요, 구멍가게 사장 아니고요. 무역상사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그 회사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혼이 파토가 나서 어떡하나요? 현우 씨가 그 회사 물려받을 기회가 날아갔네요. 헛소리 하지 마. 니네 아빠 구멍가게 한다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그저 작은 사업 한다고 했을 뿐인데 구멍가게라고 오해한 건 당신들이에요. 덕분에 잘 됐네요. 당신들 진짜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이 결혼 없는 걸로 할게요. 아가,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찬찬히 얘기하자꾸나. 내가 지금 현우 데리고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우습네요. 당신 아들한테 똑바로 전해요.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전할게요. 어머님은 본인 잘못 회피하려고 또 무슨 말을 꾸며낼지 모르니까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도 진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저는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그날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인간은 저에게 너무 질척대서 이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나서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제 눈앞에서 사라졌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저는 배우자와 시모의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현재 제 일에 집중하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일은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겠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를 던져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돌아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7년째 접어드는 34살 여성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손님도 없는데 가끔 챙겨 듣는 사연 라디오를 오랜만에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참에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대부분 겪을 시댁 스트레스 많이 공감될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얄미운 짓 골라 하는 시어머니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바로 저를 깔보고 무시하다 큰 코 다친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왕래하고 나머지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물론 결혼 초반에 저는 살갑고 다정다감한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와 갈등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시댁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법 있는데 다들 왜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 제 사연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주셨음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얘 세아가, 너 오늘 언제 끝나니? 네, 어머니. 저 오늘 카페 8시에 마감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신메뉴 나온 거 커피 좀 드셔보실래요? 아니, 내가 그딴 커피 마셔서 뭐 한다니. 다 그게 그 맛이지 뭐. 올 때 경에 먹을 삼계탕 좀 사오라고. 갑자기 삼계탕이요? 경애랑 지섭이 좀 먹이려고 그러지. 내가 에바야에서 못 나가니까 네가 사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라.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배달시켜 드시는 건 어때요? 어려우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너는 뭘 모르는구나. 사람이 먹는 보양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 네가 직접 보고 괜찮은 거 사와라. 삼계탕이 거기서 거기죠 뭐. 2인분 사가면 될까요? 그래, 난 밥 생각이 별로 없으니 경애랑 경애 남편이랑 실컷 먹으라 하게 큰 걸로 2마리 사오렴. 내가 나중에 삼계탕값 돌려주마. 아니에요. 뭘 이런 걸 주거니 받거니 해요. 제가 알아서 잘 사갈 테니까 염려 마셔요. 조금 이따 봬요. 그나저나 너는 밥은 먹고 일하냐? 그쪽 일을 내가 잘 모르겠다만 네 서방이랑 알아서 잘 챙겨 먹어. 보다시피 손주 녀석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 네. 저희가 알아서 잘 먹을게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시어머니와 나름 연락을 잘 주고받던 흔한 고부지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 말투가 퉁명스럽긴 했어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하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였어요. 나쁘지 않았단 얘기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혼수 문제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친정 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웃어넘겼더랬죠. 시누이는 젊은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해 아이를 낳은 약간 철부지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시댁의 아이와 함께 도망쳐와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신세 한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르고 달래 겨우 돌려보내고 며칠 뒤면 도루묵이었고 결국 이혼하고 만 거였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아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양육권, 친권 뭐라도 안 뺏기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깔보기 시작한 시점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내킨다던 집안일부터 명절 음식까지 대놓고 저에게 떠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아가 다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그럼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이도 이번에는 제사 전날에도 휴가 낼 거라고 해서 같이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아서요. 뭐, 지금 우리 아들 손에 물을 묻히겠다고? 걔가 뭘 안다고 음식하는 걸 도와. 일하는 것도 바쁜 애한테. 너 제정신이니? 네?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저랑 경수 씨까지 하면 4명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언니, 나 이번에 워크숍 가야 해요. 그래서 제사 참석 못해. 들었지? 네 시누이 병원 사람들이랑 워크숍 인지 간단다.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알지? 아무나 사자 못 된다. 그럼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전날에 지방 내려갔다가 제사 시간 맞춰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준비해 놓으렴.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제사인데 워크숍은 뭐고 동창 모임은 뭐고. 아, 그냥 그렇다면 네 할 것이지. 너 지금 이 시어머니 말에 토라도 단다는 거야? 사자 직업 가진 우리 딸이랑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네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별 볼 일 없다뇨? 왜?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사이즈 다 나와. 어차피 결혼했으면 이 집안 사람이잖아. 바빠서 그렇다는데 네가 좀 이해하고 이번에 음식 준비 좀 잘하렴. 음식은 정성이니까 어디 거 사올 생각하지 말고 한 입 먹어보면 다 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보다시피 일정이 있어서 아빠한테는 따로 다녀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가씨, 그래도 시아버님 제사인데. 어머님, 저 혼자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가르쳐 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넌 시집 오면서 이런 것도 안 배워왔니? 하기야, 사돈어른 혼자서 뭘 가르치시겠니?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니까. 네? 뭐라고요? 됐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으마. 내일 내가 장보기 목록은 따로 보내주마. 그거 보고 알아서 장보고 음식 만들면 돼.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맛깔나게 준비해봐.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과 비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댁은 저희 친정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 친정은 대대로 식품회사를 운영해오던 집안이고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흔하게 있는 프레시마트도 저희 회사 거고요. 반대로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와 현금 5억 정도가 전부였어요.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기업체와 단돈 몇 푼으로 부자놀이하는 시댁과 비교가 되겠나요? 제 직업까지 모자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저희 집안까지 무시를 하시는 탓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어머니를 민망해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니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오시거나 동네 친구분들을 만나고 오셨을 때면 늘 저에게 비교질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셨고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이비 리그 아니면 무슨 지방대 취급을 하셨죠. 한 번은 참다가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자기야, 어머니 도대체 왜 저러신데? 왜? 또 뭐라고 하셔? 지난번에 아버지 제사 혼자 챙긴 것도 내가 한마디 했었는데. 설마 그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다녀오시고 나한테 학창시절 나온 학교 다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대답해 드렸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본 적 없는 학교라고 순날라리 학교 아니냐고 그러시더라? 자기 동창 며느리들은 다 스카이, 하버드, 이름 대면 알만한 곳 다 나왔다고. 아니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이탈리아 유학 다녀온 거 모르시나? 그것도 웃겨. 나보고 다녀오면 뭐 하냐시던데? 이름도 없는 듣보잡 학교 다니면서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고 그러시더라. 정말? 당신이 다니던 학교 들어가기 정말 힘든 곳인데.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아가씨랑 당신이랑 나랑 비교하잖아. 대학은 어디 나왔고, 누구는 사자 직업이고, 당신은 대기업 다니고, 나는 그깟 커피 팔면 얼마나 파냐고. 엄마 왜 그러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게. 아니, 하지 마.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불똥 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어떻게 그래?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우리 엄마 눈만 높아져서.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곧바로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 간 기막힌 타이밍에 말이죠. 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이시애미가 몇 마디 좀 했다고 그걸 그대로 네 남편한테 꼰질러? 너 왜 이렇게 싹수가 놀았니? 네? 고자질하다뇨.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거 부부간에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그럼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그랬어. 제가 말했으면 사과는 하셨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넌 도대체 애가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니? ECM이랑 한판 해보자 이거야. 저 어머니랑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데요? 며느리도 누군가에겐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가씨가 이런 취급당해도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여기서 경혜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내 딸까지 들먹거리겠다 이거야.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 그러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절 갖고 노시냐고요.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시냐고요. 어머, 얘 좀 봐라. 누가 너 보면 아주 대단한 줄 알겠다. 됐고, 다음 주에 네 시누이 상견례 있는데 최대한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나와. 사돈 될 사람들이 너희 부부도 보고 싶다는구나. 매번 이런 식이죠? 제 속 다 후벼 파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그이한테 전달할게요. 하루가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셨고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뒤통수에 원형 탈모까지 생겼더랬죠. 얼마 뒤 시누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주 작정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상견례 하는 줄 알겠지만 하도 없는 사람 취급하길래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소장 중인 명품 가방도 둘러매고 고가의 A사 원피스도 입고 잔뜩 힘을 주었죠.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었고 저희 부부도 잔뜩 긴장해서인지 집에 와서 바로 뻗어버렸고요. 시누이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연애를 다 했더라고요. 아이가 있는데도 서로 감싸 안고 가기로 했다며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급하게 상견례를 하게 된 거고 오늘에 이른 거지요. 그렇게 씻고 나와 남편과 맥주 한잔 하려는 찰나 웬일인지 조용하던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계속 울리길래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거의 테러 수준으로요. 얘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원.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 말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내 상견례 내가 주인공인데 언니 무슨 영화제 시상하러 가는 배우처럼 잔뜩 꾸미고 나오셨네요. 어머님이 잔뜩 힘주고 오라고 하셔서요. 아가씨 기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요? 기죽으셨어요? 내가 기가 죽다녀.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언니가 너무 돋보였어요. 진짜 결혼식 민폐하객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과소비한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 가방?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너 그 가방 400만 원 넘는 거더라. 국내 몇 개 없는 한정판이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언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왜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산 가방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사치나 부린 게지. 너 좀 그럴 수 있니? 어머니, 말씀은 좀 가려서 하세요. 흥청망청 사치 부린다니요. 순수한 제 돈으로 구매한 건데요. 옷도 아예 깔맞춤으로 했던데 그 원피스 비싸서 내가 우리 경에 못 사준 건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고급진 옷을 입고 있어? 말씀드렸죠. 제 돈으로 직접 산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 여기 다방에서 일하는 년이 너밖에 더 있어? 다방이라뇨. 어머니가 너무 구식이시네요. 제 직업은 바리스타고요. 바리스타 모르세요? 에고고, 말이 좋아, 바리스타지. 그래봤자 있는 척하며 커피 타주는 년이. 이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야 하는 건데 너랑 우리 집안이랑 수준 안 맞는 거 알기나 하니? 너희 결혼할 때도
일부러 얼마나 잘 해오나 보려고 혼수 목록 보냈는데 그대로 다 해오는 거 보고 아, 앵간히 자존심 세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자존심 부리면 못 쓴다. 자기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래? 어머니가 뭘 모르시나 본데요. 지금 저한테 실수하시는 겁니다. 너처럼 듣보잡 대학 나온 년이랑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대기업 취직하고 사짜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된다니? 게다가 돈도 없는데 자존심만 쌓여. 어이구. 어머님, 아직 내 통장 잔고 못 보셨구나. 봤으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지금 하신 말 후회하실 텐데요. 어이구 그러세요. 끝까지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너같이 사치 심한 년들은 다 싸잡아서 구제역 살처분 하듯이 다 묻어버려야 돼요. 감히 피 같은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부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이게 다 뭐냐? 어디서 퍼온 사진이야? 니까지 게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구나. 엄마, 은행 앱은 위조를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다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뭐, 100억?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요? 물려받은 돈도 있고, 제가 번 돈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 더 생겼으면 생겼지. 통장 잔고가 말을 날은 없겠네요. 새언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저는 참고 참다가 계속 말싸움을 하는 것보단 한 방에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제 통장 잔고를 그대로 캡처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100억 가까이였고 카페를 하며 번 돈도 제법 모여서 정말 억소리 날 정도의 금액이 있었죠. 잔고를 몇 번이고 세어보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가 급변하는 거 있죠. 며칠을 들들 볶아대더니 저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아가 하며 살갑게 대하는데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싶어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카페 일로 바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니, 세아가, 그게 말이다. 이번에 네 시누이 시집 가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왜요? 돈 없고 뭣도 없는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시게요? 다방에서 일하는 년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남한테 커피 타주는 게 제 일이라. 너 아직도 꽁에 있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상대방 집안에서 어찌나 과하게 혼수를 요구하던지. 대기업 다니는 남잔데 외동아들이라고 강남 아파트에 모피에 뭐해. 현금 예단도 1억씩이나 달란다. 그래서요? 제가 뭘 해드리길 바라세요?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지난번 일로 경수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네가 경수한테 말이라도 좀 해봐라. 제가 왜요? 아가씨 결혼은 어머니 소관이니까 잘난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 집안이 뭘 요구했든 제 알 바 아니라고요. 그래도 네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잖니.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보니까 너 가진 돈도 많던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저 무시하고 차별하지만 않으셨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보태드렸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러니 지나간 일은 쿨하게 잊고 딱 5억만 보태주렴. 싫은데요? 그이한테 들으니까 어머님 주식하시다가 재산 거의 다 날리셨다죠? 그거 저한테 숨기면서 아가씨랑 같이 저한테 막말하신 거고요? 그이가 하도 이야기하길래 어머님 집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이왕 자주 왕래하고 하는 거 전원주택도 알아보고 당연히 아가씨 결혼자금도 보태드리고 하려 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작 돌아오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아니, 이렇게 부탁하마. 네 남편 생각해서라도. 응? 아니요. 경수 씨는 제 마음 이해하던데요. 저 지금 실시간으로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경수 씨한테 캡처해서 보내고 있는데 절대 보태주지 말라네요. 뭐, 이 치사한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는 어머니는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라고. 쥐뿔도 없는 게 마트 몇 개 운영하면서 있는 척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 못돼 처먹어가지고. 마트 몇 개요? 어머니 대기업이라고 아세요? 식품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저희 친정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성격이라 마트에 계시는 모습 자주 보셔서 그런가 본데 단순히 마트 몇 개 가지고 현금으로 몇백억씩 보유하고 있진 못하죠. 적어도 기업 정도는 돼줘야 심심풀이로 몇백억씩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보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서 돈 보태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1년에 딱 설날, 추석 때만 봬요. 그 이외에는 연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뭐? 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을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1년에 2번만 보자고 한 거고요. 명절에 음식을 하러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 저에게 일을 강요하실 것 같지만 앞으로는 참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겐 금융치료가 최고라 명절에 그냥 용돈 드리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누이는 상대 집안으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부추겨주는 탓에 간호조무사인 자신이 진짜 간호사라도 된 것 마냥 잔뜩 부풀려 말했더라고요.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누이는 가진 돈도 없고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사치를 부리는 바람에 상대 남자도 뭔가 꺼림직한 게 있었는지 덤덤하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종종 근황을 전해 듣는 게 전부랍니다. 외국 생활을 좀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시댁 문화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유독 제 시어머니만 유별나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마음 편히 저 하고 싶은 거 하며 카페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했답니다. 시어머니 사드리려 했던 바로 그 전원주택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네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생각 없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가차없이 끊어내세요. 할 말 못하고 혼자 꿍해 있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내뱉은 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처럼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